자랑하는 한국의 중년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막 30을 넘긴 동생 여러분 오늘은 솔직 담백하고도 묵직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잠시나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이 30살을 넘어서 40살 언저리까지 오면 문득 허탈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에는 돈만 벌면 다 되겠지. 돈이란 게 결국 세상에 맞는 키니까 라고 마음속에 새겨두고 우직하게 매일같이 일에 매달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자리에 가도 대화의 주제는 온통 돈이 될 때가 많죠. 저 형은 집을 샀다더라. 누군 차를 바꿨다더라. 이번에 해외여행을 가는데 얼마가 들었단다. 이런 이야기들로부터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도 하나도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각오만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적당히 돈도 모았다 싶어. 차를 사고 나면 이제 내 옆자리에 누군가를 태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더라도 서로 나눌 만한 말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처음에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정도로 분위기를 띄웠는데 막상 테이블에 앉으면 정작 서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뭐 좀 더 시켜줄까? 혹은 집은 어디 사세요 같은 객적은 질문만 던지고 그래요 거기 괜찮죠 같은 맥락 없는 대답만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상대가 흥미를 잃거나 계속해서 피상적인 대화를 반복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많은 남성분들이 젊을 때부터 돈이 전부다라는 생각만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감정 교류나 대화 기술 혹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태도 같은 소프트 스케일을 익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단지 상대방에게 월급은 얼마냐, 직장은 어디냐, 집안 사정은 어떠냐와 같은 소위 호구조사식 질문을 던진다면 누가 봐도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거기에 더해 많은 분들이 겉으론 나 남자야 이 정도 성과면 괜찮지 않나라고 자부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그래도 더 잘나야 해, 더 인정받아야 해라는 불안과 조급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돈, 스펙, 물질적 성취에만 매달립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 과도한 야근이나 잦은 접대에 휩쓸려가며 취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고생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내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믿지요. 물론 삶의 안정과 풍요를 위해 돈은 중요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 돈이라는 매개체 하나에만 지나치게 기대면 다른 중요한 덕목들을 전혀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 일은 어느 정도 숙련도가 쌓였는데 대인관계나 연애, 결혼 생활에서는 제대로 된 소통 방식을 모르는 도구적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욱이 30 중반쯤 되면 주변 친구들도 이른바 인생의 큰 그림을 대충 그려놓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가정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업계에서의 위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 했으며 줄자리와 인맥 관리를 2배, 3배로 늘려나갑니다. 이 가운데 정작 자신의 내면이나 관계 기술을 다듬는 일은 뒤로 미루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돈 버느라 바쁘다 일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 보면 문득 내가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건가, 돈은 어느 정도 모았는데 왜 내 삶은 공허하지라는 의문이 밀려옵니다. 그 시점에서 사람들은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그래 아직 돈이 부족하니 더 벌자, 이 공허함은 그냥 내가 약해 빠져서 그렇다. 돈이 더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믿고 다시금 돈벌이에 매달리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금이라도 일찍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대화법을 배우고 취미를 함께 나눌 사람들을 찾고 인간관계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려 애쓰는 경우입니다. 후자가 더 건강한 모습이라는 건 누구나 알지만 문제는 이미 30대 후반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시 감정이나 대화 기술을 익히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긴 참 어렵습니다. 예컨대 헬스장을 끊고 운동을 시작하려고 해도 업무가 바쁘거나 집안일이 밀려있거나 이미 몸이 한참 굳어버린 상태라 처음부터 무리하면 쉽게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함을 지키면서 나를 가꾸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40대가 되었을 때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그 뒤에 인생의 폭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점이라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이 그리고 상황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돈 혹은 업무적 성취에만 매달려서는 절대 확장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결혼을 해서 가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게 진짜 내가 바라던 삶이었나라는 의문이 들 때가 생기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불철주야로 일하지만 막상 가정 내에서 대화가 제대로 오가지 않는다면 그 고단함이 서로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내는 돈 버느라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정작 내 감정이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행복에는 관심이 없구나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남편 역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지? 라며 답답함을 느낍니다. 결국 둘 다 지쳐가는 악순환이 펼쳐지기 마련이지요. 그러니 30대 후반이 되었든 40대 초반이 되었든 지금부터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작은 차이에서부터 함께 웃을 수 있는 소통의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커다란 이벤트보다 사소한 관심과 배려가 결혼 생활에서는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곤 합니다. 또 한편 이미 이혼을 겪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나는 자유인이 되었으니 어리고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서 그동안 못 누렸던 순수한 사랑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40대가 되면 젊은 시절과 달리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위치에 대한 부담감도 늘어납니다. 게다가 20대 젊은 상대와 소통을 하려고 해도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가치관이나 일상 패턴이 너무나 달라서 대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작정 경제력을 앞세워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식으로 접근하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일시적인 호기심이나 젊은 파트너에 대한 욕망을 채우려고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대부분 오래가지 못하지요. 그렇다고 동갑이나 비슷한 연령대를 만난다고 해서 상황이 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도 이미 삶의 무게를 잘 알고 있고 각자의 기준이 뚜렷해졌기 때문에 더 까다롭게 조건과 상황을 따집니다. 게다가 본인 역시 지나치게 조건을 따지다가 이제 와서 내가 굳이 재혼해야 하나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해라는 생각에 멈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또다시 혼자가 되어버린 현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럴 때야 비로소 내가 젊었을 때 감정적 유대나 인간적 매력을 쌓아뒀어야 하는데 돈에만 골몰하다 보니 내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의 후회는 참으로 쓰디쓸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20대 혹은 30대 초반에 더 젊은 형제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돈만이 전부가 아니다. 동시에 인간관계 스킬, 감정 표현, 대화법 그리고 무엇보다 유연한 마인드를 길러라. 물론 사회초년병 시절에는 일이 우선이고 경제적 기반을 닦느라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틈틈이라도 친구나 지인들과의 모임, 취미활동 혹은 여행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대화를 시도해보는 게 좋습니다. 거절을 당하더라도 그 순간을 즐기고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에서 배우며 다음번에는 조금 더 나아진 접근을 시도하는 식으로 성장해보세요. 이른바 경험치를 쌓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이 어느 정도 생기고 나름 성공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이제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마음먹으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면 이미 그 영역에서의 감각이 크게 무뎌져 있고 자연스러운 대화나 스킨십조차 서툴러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더구나 나이가 들어가며 사회적 지위나 체면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자칫 작은 실수나 어색한 순간조차 용납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이러다 내 이미지만 손상되는 거 아냐? 라는 두려움이 앞서고 그래서 또다시 무언가를 시작할 용기가 사라집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인생은 점점 더 좁아지고 정형화된 루틴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남성에게 있어 외모나 건강관리도 무시할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흔히들 남자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외모를 말끔히 가꾼 3040대 남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꼭 컨칠한 모델 몸매를 갖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꾸준히 운동해서 기본 체력을 유지하고 옷차림에 신경을 쓰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하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각적인 요소에서 첫인상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근력이 떨어지는데 이를 방치하면 점점 무기력하고 자신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헬스장에서 웨이트를 하든 조깅을 하든 수영을 하든 어떤 방식이든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중년기에 시작한 운동이라도 그 효과는 즉각적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나타나니까요. 더 나아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도 유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좋은 음식을 즐길 줄 알되 때때로 길거리 포장마차나 허름한 노포식당에서 소박 한 술 한 잔을 걸칠 줄 아는 그 여유, 그게 진정한 멋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고가의 음식과 고급 취향을 즐기는 건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만 고집하면 어느새 자신을 고급이라는 틀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그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아우르면서도 늘 겸손하고 솔직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열린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여러 계층과 여러 스타일의 사람들과도 친근하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돈이 한계까지 모여야만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재정적 안정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인간성, 감성 그리고 진정성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월급이 500만 원이면 여자가 꼬일 거고 1천만 원이면 더 많은 여자가 꼬이겠지라는 식의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물질적인 여유가 주는 매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믿고 관계를 맺으려 하면 금방 껍데기만 남기 쉽습니다. 애초에 돈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은 더 큰 돈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기 마련이고 진정한 관계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부분에서의 배려, 웃음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 등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게 진짜 관계니까요. 한편 지금 30대 후반이나 40대에 접어들어서 이미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인생의 피로도가 극에 달해 이제 모든 게 귀찮다, 그냥 대충 회사 다니며 돈이나 벌다 가자라는 체념 섞인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바가 조금이라도 공감된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쌓아온 경험과 능력은 분명 가치 있는 자산이고 거기에다가 감정적 유대와 소통 능력까지 더해준다면 그 시너지는 상상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내가 뭔가 바꾸어 보겠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동료나 지인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고 그 대답을 허투루 듣지 않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보는 것. 그들이 하는 말에서 이 사람이 요즘 이런 걸 고민하구나, 이런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구나를 파악해 보는 것. 이런 작은 관심이 결국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젊었을 때 사랑하고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고 또 그렇게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뛰며 돈도 벌어보고 그러다 보면 40대에 접어들었을 때 인생이 정말 풍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돈에만 몰입하고 인간적 경험을 모두 배제하며 살다 보면 30 후반이 되어서야 이제 여자도 만나고 싶고 내가 진짜 사랑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그걸 실천할 능력이 없어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몸은 이미 예전처럼 회복력이 좋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니 체력을 갖추기 위해 헬스를 시작해도 예전처럼 쉽게 근육이 붙지 않습니다. 대화 기술이나 연애 감각 역시 한 번에 터득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면 상처받는 게 두려워 다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게 40대, 50대가 되어서야 겉으로는 경제력이 있지만 속으로는 외로운 외곽내유와의 깡내이로 상태에 이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는 능력도 좋고 차도 좋고 괜찮은 삶을 사는데 왜 결혼을 안 하지? 라고 궁금해하지만 정작 본인은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 어차피 날 노리는 사람들은 내 지갑만 원하지 않을까라는 불신에 빠져버리는 것이지요. 결국 어느 쪽이든 마음 편히 기댈 데 없고 온전한 신뢰를 주고받을 사람을 찾지 못하는 채 시간만 흘려보냅니다. 그런 삶은 생각보다 공허합니다. 게다가 돈이 많아도 그것을 함께 즐길 사람이나 정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행복감은 금방 휘발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혹시 이 글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읽고 계시다면 돈이 최우선이라는 생각만은 조금 내려놓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진짜 인연을 찾는 노력을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대 후반 혹은 40대에 접어드신 분이라면 이미 늦었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예컨대 평소 가던 술자리가 지겹다면 다른 종류의 모임이나 문화활동을 찾아 나서세요. 혹은 기존 지인들과의 대화만 반복하기보다는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거기서 얻는 자극이 의외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자기 자신에게 자주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나?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회사나 직장에서의 높은 평가를 위해 혹은 사회적 지위 주변의 시선을 위해 달립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내면의 욕망과 불일치한다면 결국 한계를 맞이합니다. 나중에 커다란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고 더 늦으면 번아웃 상태에 돌입하기도 하죠. 그래서 늘 중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점검 과정을 통해 내가 사실은 이런 방면에도 관심이 있었구나 혹은 나는 사실 더 자유로운 삶을 원했는데 남들 눈치 보느라 참아왔구나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도를 해야 삶이 다시금 확장되고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물론 그렇게 새롭게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돈은 일정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라기보다는 플러스 알파 혹은 윤활유에 가깝습니다. 돈이 전혀 없다면 분명히 생활이 팍팍해져서 여유로운 인간관계나 사랑을 누리기 힘들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자립 수준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결국 내면의 매력과 상대에 대한 배려가 중요한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돈을 벌면서도 동시에 자기 성찰과 감정적 교류의 방법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야 40대, 50대가 되었을 때도 내 삶이 허망하지 않구나, 참 다채롭고 멋진 경험을 해왔구나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혹시 현재 가정이 있으시다면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려보세요. 그래도 생계를 위해 야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늘리나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단 30분 1시간을 함께 보내도 그 순간에 얼마나 몰입하고 서로에게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성건성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 대충 대답만 한다면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의미가 없겠지요. 오히려 30분이라도 온전한 관심으로 대화하고 함께 놀아주고 스킨십을 나눈다면 훨씬 더 깊이 있는 교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느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라고 묻고 아내가 말할 때 귀 기울여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서로 간의 유대가 강화됩니다. 이런 소소한 노력이 결국 결혼 생활의 행복이라는 틀 안에 머물게 만듭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있다면 그냥 일만 지시하는 상사가 아닌 그 사람의 고민이나 진로 생활 패턴까지 어렴풋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상사가 되어보세요. 그들이 실수를 하면 무작정 혼내기보다는 이유를 묻고 대안을 함께 찾아보는 태도를 취해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존경심을 갖고 당신을 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적 유대가 형성되면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돈이나 지위만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게 아니라 따뜻한 소통과 배려로 사람들을 연결하는 리더가 될 때 중년의 삶은 훨씬 보람차고 의미있게 변모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말처럼 쉽나 회사에도 힘들고 집에서는 와이프가 잔소리하고 애들은 커가면서 돈만 더 들어가고 나는 벌써 체력도 떨어지고 있는데 라고 토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그 뒤에 얻을 수 있는 기쁨이나 가치는 영원히 맛볼 수 없습니다. 남들 눈에는 아직도 연애 놀이하냐? 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행복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풍요로워진다면 그게 인생을 사는 이유가 아닐까요? 일을 하면서도 조금 더 가볍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나 기회를 마주했을 때 한번 해볼 만하겠다라는 도전 정신도 생겨납니다. 특히 3040대의 운동과 자기관리는 단순한 몸매 유지나 외모 관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시작해서 꾸준히 자기 몸을 돌보면 50대, 60대까지 건강을 유지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덕분에 더 오랜 시간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경제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즉 사람들은 자꾸만 돈 아니면 다 쓸데없다라고 말하지만 따지고 보면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돈벌이도 오래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노후까지 안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돈을 버는 목표와 몸과 마음을 다듬는 목표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요. 그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삶의 시너지는 배가 됩니다. 혹시 여성분들과의 대화가 어색하다면 처음에는 무리하게 부담스러운 고급 식당을 예약하기보다는 가볍게 차 한잔하면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질문을 던질 때도 집은 어디세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월급은 얼마나 버세요? 같은 직접적이고 예민한 내용 대신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주말에는 주로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취향이나 일상에 대한 물음으로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그리고 그 답변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다시 묻고 자신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꺼내보세요. 대화는 캐치볼과 같습니다. 한쪽에서만 물어대거나 한쪽에서만 말해대면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리듬이 형성될 때 비로소 즐겁고 의미 있는 소통이 시작됩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대가 관심이 없다고 하면 이 사람과는 인연이 아니구나 하고 담백하게 넘기면 됩니다. 굳이 매달릴 필요도 없고 상대를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고 모든 사람이 다 내게 맞을 수는 없으니까요. 젊을 때의 사실을 깨닫고 여러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대화 방식이나 감정 처리를 숙달해 두면 40대가 되었을 때 큰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경제적 안정도 어느 정도 있고 사회에서의 경험도 많으니 그 위에 더해진 대인관계 스킬은 날개를 달아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렇듯 남성으로서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거나 혹은 자유로운 싱글라이프를 즐기든 간에 결국 나 자신을 얼마나 균형 있게 성장시켰느냐가 핵심입니다. 돈, 감정, 대화, 건강, 스타일, 문화적 소양, 인간적 매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어우러져야 진짜 멋진 남성이 됩니다. 무조건 돈만 외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정작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곁에 아무도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때 후회 한들 돌이키기엔 많은 시간이 흐른 뒤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20대 초중반 때는 마음껏 사랑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도 자기 개발에 힘쓰고 일도 열심히 배우고 한편으로는 마음껏 놀기도 해야 합니다. 30대가 되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직장에서의 경력 쌓기와 자기관리 그리고 대인관계 확장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30대 후반이나 40대에 접어들면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토대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해보세요. 누군가는 이미 중년인데 뭘 더 하려고 그래? 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인생은 결코 한 번의 트랙으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60대, 70대가 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50대에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자는 돈만 벌면 여자가 따라온다는 말은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경제력은 분명 매력의 한 요소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며 돈만으로는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 돈은 하나의 수단이고 그 수단을 어떻게 활용해서 서로가 만족하고 공감하는 관계를 만들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신의 태도와 감정 스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돈만 믿고 자신을 도구화하지 마세요. 삶은 훨씬 더 다채롭고 아직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시지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중년과 그 이후의 시간들이 찬란하게 빛나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보다 더 유연하고 더 큰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장거리 달리기를 할 수는 없어도 한 걸음씩 내딛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서서히 변합니다. 예컨대 평소 혼자서만 식사하던 분이라면 다음번엔 마음 맞는 직장 동료에게 점심 한 끼 어때요? 라고 먼저 제안해보세요. 그리고 그 짧은 식사 시간에도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즐거움을 느끼는지, 어떤 고민을 품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동호회나 취미 모임을 찾아가도 좋습니다. 자전거를 탄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악기를 배운다든지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 시도하는 분야여도 겁먹지 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서툴고 실수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서투름 속에서도 진정성을 보이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 재밌네 에너지가 있네라고 느끼며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고 거기서부터 인연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 인연이 로맨스로 발전하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친구나 동료를 얻을 수 있고 그 관계망이 또 다른 기회나 인연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생이란 본래 그렇게 얽히고 설킨 연결고리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즐거움을 선사하니까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책임은 커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더욱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40대에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게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번 용기를 내고 발을 내디디면 생각보다 세상은 당신에게 호의적일 수 있습니다. 중년의 위기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그 위기야말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재정비하여 더욱 풍요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그 전환점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만이 50대, 6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열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청춘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 이런 걸 해볼 걸 저런 걸 시도해볼 걸 하고 후회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라는 망설임보다는 늦더라도 시작한다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는 천배 만배 낫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고 자신을 방치하고 변화 없이 반복된 일상에 안주한다면 그 끝에는 무력감과 후회만 남습니다. 반면 그래 나도 뭔가 해보자라는 결심과 함께 한 걸음 내디딜 때 비로소 인생은 다시 꿈틀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운이든 사랑이든 중요한 건 균형과 깊이입니다. 또는 삶의 기반을 든든히 만들어주고 다양한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인간적 매력과 정서적 풍요가 함께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쪽에만 치우치면 결국 불균형이 생기고 그 불균형은 언젠가 큰 파열음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돈을 잘 버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가꾸는 것 이 세 축을 균형감 있게 유지하려 애써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모여서 10년 뒤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자신을 만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과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보시길 권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할 때 중년의 삶은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다양한 주제와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